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름, 페이스북의 사명이 메타로 바뀌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메타버스에서 5번째로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이 뭔지를 물어보면 세상을 바꿀 기술이란 거창한 주장부터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타도어라는 비판까지 거의 극과 극인 반응이 나옵니다. 메타버스란 단어가 가진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 언어가 가진 진정한 함의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로 기술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넘버스. 이번 시간엔 메타버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페이스북은 왜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이머전 리서치가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0년 477억 달러, 한화로 약 57조 원이었고요. 2028년엔 1000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3.3%니 숫자로만 보면 어마무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과연 이 숫자들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개발, 금융, 플랫폼, 블록체인 등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갖다 붙여서 낸 숫자니까요. 다시 말해 오늘날 중요한 기술들을 한데 섞어서 미래 성장률을 예상해 평균화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타버스는 마치 용어로서의 플랫폼이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정확히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함에 기대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메타버스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그것이 오늘날의 인터넷을 대체할 만한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탄생한 스노우 크래시라는 한 공상과학 소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책 속의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가상세계입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느낌을 주죠. 다만 이런 가상세계가 메타버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직장 동료들과 원격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또 친구들과 SNS로 소통하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무엇이 메타버스다 라고 딱 정해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전에 없는 게 뚝딱 만들어지는 듯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술의 현실화는 그와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붙어 다니는 스마트폰의 경우 현실 세계에 등장한 건 2000년대 중반이죠. 하지만 그 단어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무려 1990년대였습니다. 오래된 미래가 현실화하는데 무려 10년이나 걸린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 가격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구현할 기술들은 이미 많은 곳에서 현실화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뿐더러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도 전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메타버스의 대명사로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제페토 같은 게임들이 먼저 일컬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팩트는 그것들이 여타 게임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SNS의 원조격인 싸이월드나 리니지 같은 게임도 내 아바타를 움직이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경제체계가 돌아갔죠. 그것들과 로블록스의 차이는 3D 아바타로 시스템이 구현되고 사용자가 직접 게임 속 맵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그것들이 메타버스의 요건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기와 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는 상호 운영성이 없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VR 기기 같은 디바이스도 과연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커다란 기기를 머리에 써야 한다는 불편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발을 뻗는 기업들도 이러한 하드웨어와 상호 운영성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 기업이죠. 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커넥트 2021 행사에서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메타가 구현할 메타버스에 대해 1시간 분량의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원격으로 공연을 보거나 게임을 즐기고 일하고 운동하는 등 메타버스 속에서 다양한 행동 방식을 구현했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며 메타버스에 뛰어든 건 결코 무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자연스럽게 새로운 서비스로 옮겨올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은 그들을 유인할 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메타의 최초 서비스인 페이스북은 무려 30억 명이 넘는 MAU를 기반으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10억 명 단위의 MAU를 갖춘 두 개의 서비스도 더 있죠. 메타의 주 수익 모델은 광고인데요. 150조 원에 달하는 연매출 가운데 무려 95%를 광고만으로 벌어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SNS의 저력인 겁니다.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광고를 바탕으로 메타는 무려 30%대 중반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고요. 메타의 올해 예상되는 잉여 현금 흐름은 무려 3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주커버그는 이 같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향후 몇 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전력 투구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실제와 거의 흡사한 아바타를 구현한다던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할 AI 글래스도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API와 마켓플레이스 등에도 적잖은 투자를 할 겁니다. 물론 메타가 시장을 선도하려면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선행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어색하게 느끼지 않을 만큼의 확장 현실이 기술적으로 구현돼야 하고요. 또 다양한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상호 운영성을 위한 기업 간 프로토콜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발전된 기술의 정가운데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커넥트 2021 행사에서 주커버그가 강조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었던 건 명확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확실한 건 메타버스의 윤곽이 아직 잘 잡히지 않고 있고 또 그 잠재력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가 아직까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기술이 갖춘 잠재력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 상상에만 갇혀있던 기술들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윤택해진 것처럼 메타버스 또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진부하게 하고 우리 삶을 더 낫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시장의 진격을 선언한 메타, 그리고 이 시장에 치고 들어오고 있는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저희 넘버스에서 꾸준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